안녕하세요. 오늘도 논다의 오논다입니다. 오늘은 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하고요. CRS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나다 Recovery Caregiving Benefit입니다. 12살 이하의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최소 50%입니다. 패밀리 멤버를 돌봐야 하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내가 원래 일하던 시간이 30시간인데 50%면 15시간이죠. 그 15시간보다 이하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0부터 15시간밖에 일을 못한다면 당연히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예 일을 못한다는 조건은 아니네요. 두 번째로는 가족 중에 12살 이하의 아이가 혹은 가족 멤버 중에 12살 이하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을 못한다면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나 데이케어, 데이 프로그램, 그 케어 패실리티 시설 이런 것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문을 닫았을 경우 그래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비드 19 때문에 케어 서비스가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코비드 19에 증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코비드 19 때문에 아픈 사람을 내가 돌봐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위험군인 경우 그거는 당연히 고위험군이라는 게 메디컬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당연히 의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얘는 고위험군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애가 자가격리하면 저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CRB, CRSB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단기 장애 혜택, 그다음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요거 받으시는 분들 혹은 EI 그다음에 퀘벡 사시는 분들은 QPIP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안 됩니다. 캐나다 지금 거주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요 말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 CRB랑 똑같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펄밋을 갖고 계셔도 캐나다가 내 주 거주지이면 괜찮습니다. 현재 그리고 캐나다에 계셔야 되고요. 15세 이상 되셔야 되고 씬넘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CRB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2019년, 2020년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원래 안 하시던 분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2019년, 2020년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경제 활동을 하셨어야 돼요. 돈을 벌으셨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은 전체 그냥 얼마 받은 거 그게 5,000불 이상이면 되고 셀프 인플로이는 넷 인컴이셔야 되고요. 육아수당 이런 거 EI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그 금액이 5,000불이 넘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애 하나 가지고 두 분 다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 주는 엄마가 신청하고 다음 주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애 봐야 되니까 아빠가 신청하고 이건 가능하지만 그 신청하는 그 주에 대해서는 가족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홀드라는 표현은 한 주소 안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같은 신청하는 그 일주일 시기에 고용주로부터 유급 휴가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일하지 않는 그 주에 대해서 돈을 받으시지 않는 분 유급으로 휴가를 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500불 받으실 수 있고요. 텍스 빼고 450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RA가 나중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중에 CRCB를 받은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고 일부러 돈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게 밝혀지면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받을 수 있는 양은 일주일에 500불
똑같습니다. CRB랑 똑같아요. CRB도 2주에 1000불이니까요. 그리고 텍스 10% 빼서 900불 나오죠. 이것도 450불 나오니까 CRB랑 똑같습니다. 다만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CRB는 2주일 단위로 나온다는 거. 한 가족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족당 1년 동안 26주, 최대 26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해서 더블로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 한 가족 내에 아파서 내가 애가 둘 다 12살 이하고 둘 다 아픈 경우에 혹은 둘 다 학교를 가지 못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봐야 한다고 해도 나에게 지급되는 돈은 일주일에 500불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0% 이하로 일을 하더라도 더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 50%까지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일도 조금 하고 또 서포팅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주일에 500불 10% 텍스 빼고 450불이 지급이 됩니다. 텍스에 관련된 부분은 CRB처럼 총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서 텍스를 더 낼 수도 혹은 다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텍스 신고할 때 CRCB 받은 것도 인컴으로 계산을 해서 너의 총 인컴에 포함을 시켜라. T4A를 우리가 즉 발급을 할 테니까 어쨌건 이것도 인컴으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주 동안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CRB랑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게 CRB랑 똑같고요. 자격 요건만 좀 틀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60일까지만 하니까 60일 이후에 그 해당하는 주 매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신청해야 될 거를 60일 이후가 지나면 더 이상 그거는 무효가 돼요.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늦게 신청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1년 9월 25일까지 총 26번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달아 26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애가 학교를 갈 수 있고 애를 어디 보낼 수 있으면 또 보내셨다가 또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또 그때 다시 신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래 일하던 시간에서 50% 이상으로 내가 일을 더 하지 못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서 한 주가 되고요. 한 주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그 다음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주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 요 기간에 누구를 봐야 해서 일을 못 하셨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주였다면 그 돌아오는 다음 월요일 26일 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26번을 1년 안에 먼저 신청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일을 못 하셔도 더 이상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 26주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것도 똑같죠. How to apply 하실 수 있는 방법 똑같이 CRA 사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CRB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제가 CRB 이거 신청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CRB 신청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RA 들어가셔서 사인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매주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실수로 신청을 하셨거나 혹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다른 거를 중복해서 받으셨다면 나중에 다시 돈 받은 거를 정부한테 돌려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RSB인데요. CRCB는 Caregiving Benefit이었고 얘는 Sickness Benefit입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굳이 나눠놨을까요? CRB는 COVID-19하고 관련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혹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많이 시간이 잘려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경우지만 계속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CRCB나 CRSB는 내가 아픈 사람 혹은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 아이들을 돌봐야 하거나 혹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구직 활동 자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자면 지금 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거나 혹은 50% 이하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질 수도 있는 상황, 뭐 누구 확진자랑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고위험군에 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처방을 받아야만 가능한 얘기죠. 나 혼자 스스로 나는 고위험군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CRCB랑. 이 아래 베네핏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고요. 캐나다 사시는 분이셔야 되고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셔도 내가 주 거주지가 캐나다면 신청하실 수 있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요. 잠깐 한국 들어가신 분들은 신청 못하세요. 최소 15세 이상 신넘버 갖고 계셔야 되고 2019년, 2020년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5,000불 이상의 최소 5,000불의 경제활동을 하셨어야 하는 분들이고 거기에는 또 이하에서 받는 육아수당, 육아휴직 받는 것도 5,000불에 포함이 되니까 되겠고요. 쉬고 있는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받고 계신 경우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마찬가지로 500불, 일주일에 500불 10% 텍스 때 $450 수령하실 수 있고 텍스 신고하실 때 인컴으로 똑같이 이것도 넣으셔야 되고 정부에서 T4A가 나옵니다. 매주 하셔야 되는 거 똑같고요. 60일 이후에는 신청 못하시니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앞에서 설명드린 CRCB랑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1년 동안 2번 신청하실 수 있네요. 2번. 그 2주가 한 번에 같이 2주 연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리어드 계산은 마찬가지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그 다음 주 따라오는 월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신청하시고 나면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코비드 19 때문에 내가 자가격리나 혹은 아픈 게 2번 이상이 되더라도 더 이상은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2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RA 마이 어카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CRA 마이 어카운트 없으신 분들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CRA 마이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CRB도 못 받으셨을 거고 CRB도 못 받으셨을 테니까요. 이런 모든 걸 받기 위해서는 CRA의 마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CRSB는 뭐 크게 다른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딱 2주밖에 안 준다는 거.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RCB 그리고 CRSB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ee ya!